자, 18페이지요. 고전 논리입니다. 자, 작년에 킬러로 나왔었고 정치 이슈였었으면 얘가 출제됐을 건데 해거리로 올해 출제 연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전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18 엮어서 비고전 논리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전 논리와 비고전 논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딱 이거예요. 자, 고전 논리는요, 참 아니면 거짓으로 봤던 거야. 왜 그러냐면 이분법 세계로 본 거야. 진리 유무로 본 거야. 그래서 고전 논리는 그냥 이겁니다. 참 아니면 거짓으로 봤습니다. 됐니? 모든 명제를 이렇게 본 거야. 그런데 비고전 논리는 뭐였다고? 얘가 사실은 더 진화가 된 게 맞죠. 왜? 이렇게 봤으니까. 그 왜 이 관점이 필요했던 거냐? 양자역학 때문이에요. 양자역학 때문. 왜냐면 봐봐. 자, 참을 전제로 하면 결론도 참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 역학에서 고전 역학에서 우리가 정보가 있으면 예측이 된다고 본 거야. 자, 반면에 비고전 논리는요. 정보가 있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불확정성 원리라고 배워요. 그리고 이 불확정성 원리가 왜 그런지 확률 개념으로 구하는 지문이 작년에 출제가 됐었어. 저는 그래서 올해 그 지문까지 같이 볼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배경 설명 이 정도 하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봐봐. 경우의 수 4가지야. 참이기만 한 경우, 거짓이기만 한 경우, 참 동시에 거짓인 경우, 참도 거짓도 아닌 경우. 됐어? 1단락.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죠. 고전 논리는 참 아니면 거짓, 진리치 2가지만 있다는 거죠. 참과 거짓은 모순관계야. 모순관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 참 교집합 거짓이 공집합 관계라는 겁니다. 벌써 비고전 논리와 다르지.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당연히 참을 부정하면 참의 여집합은 거짓이죠.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 아니면 거짓이다라는 게 배중률이라는 거고 19 EBS 가능세계 엮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19 가능세계까지 엮여 있는 거. 벌써 2지문이 엮여 있어요. 18 고전 논리 비고전 논리의 19 가능세계까지.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라는 모순율은 고전 논리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거야. 자, P라는 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나 P는 거짓이겠죠.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L 같은 명제를 거짓쟁이 진술이라고 하는데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 얘를 참거짓 판별이 불가능한 문제 상황이 터진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여기에 있는 문제 상황은요. 즉 기존의 분류 체계의 분류가 불가능해요. 즉 기존의 담론의 한계라는 거예요. 즉 어떤 애는 이 분류 체계에 들어가질 않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양자역학을 딱 봤을 때는 뭐니? 자, 이거야. 이중순리 실험이 있었잖아. 그럼 고전 논리에서는 이 입자를 쏘잖아요. 둘 중 하나 2분의 1 확률로 이 이중순리 중에 하나를 지나야만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맞잖아. 그런데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어땠다고? 둘 다 동시에 지난다니까, 이중순리에서. 그래서 양자역학 세계에서 처음에는 아인슈타인도 뒤지게 싸웠던 이유가 뭔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한 거야. 야, 그거 어떻게 두 개가 야, 갑자기 그게 2분 분열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고전역학은 양자역학과 그때 뒤지게 싸울 때 뭐였냐 이거야. 아인슈타인. 야, 그러면 달을 니네가 관측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양자역학 했던 사람은 그렇다고 한 거야. 이게 슈레딩거 고양이야. 왜?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언제 생가사가 결정이 내리? 내가 관측했을 때. 관측하기 전까지는 생가사를 알 수 없는 중첩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그걸 말장난이라고 했던 건데 실제 어쨌든 그 말장난을 논리적으로 풀어야 됐었고 동시에 관측적으로도 풀어야 됐었고 이제는 관측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 결과 우리가 기류법 명제, 기류법 증명 기억나시죠? 고1 때 기류법이 이상한 거야. 왜 고1 때 기류법이 이상하냐면 기류법은요 얘 때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참을 전제했는데 거짓이면 거짓이잖아. 맞죠? 자 봐봐. 자, 기류법 명제는 이거야. 얘가 참을 전제하고 증명해서 참이 나오면 참이야. 맞죠? 그런데 참을 전제했는데 거짓이 나오면 거짓이잖아. 맞죠? 반대로 거짓을 전제했는데 거짓이면 참이잖아. 기류법 명제는 이 둘 중 하나야. 얘를 증명했을 때, 얘를 참이라고 전제했을 때, 거짓이라고 전제했을 때 둘 중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에 기류법으로 판정이 가능한데 기류법 명제 쓰면서 존나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고 수능에서 기류법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야. 이런 논리관계도 있기 때문이야. 결과론적으로 기류법은 수능에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만 때때로 존재하고 이제는 교과서에 있어도 그걸 기류법이라고 하고 모순법이라고 하고 언제만 써먹는다? 이 경우만 써먹는다라고 교과서에 돼 있을 거야.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은 90년대부터 있었고 심지어 한 80년 된 정석을 모체로 하는
그 틀을 따르다 보니까 이 비고전 논리의 진리치가 20세기 후반에 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귀류법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면 저렇게 설명을 하든지. 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 논의가 길어지니까 이중 하고. 자, 그럼 이제 2단락 볼게. 자, 정리합시다. 이제 배중률에 의해서 L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봐봐. 뭐가? 고전 논리로 보자면 얘는 참 아니면 거짓이야. 그럼 참이라고 전제하고 참인지 확인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전제하고 거짓인 참인지 볼 수가 있겠잖아. 자, 그래서 뭐라고 보겠대? 일단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 문장은 거짓이라며.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거짓인 상황이 나와버렸죠. 됐어? 자,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거짓인 진리치가 나와버렸잖아. 참 교집합 거짓이 존재해버리네. 그러면 당연히 모순율 위반이야. 그러면 참이 아닌가 보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참이 아니니까 뭐야?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봤죠. 그럼 봐봐. 거짓이라는 게 거짓이 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거짓을 가정했는데 이번에 또 참이 된다. 맞죠? 그 얘기야. 결국 무슨 얘기야? 진술은 하나인데 참을 가정했더니 거짓이 되고 거짓을 가정이 참이 돼버리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논리적 역설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얘를 뭐라고 얘기했다? 거짓말쟁이 역설의 상태다. 즉 무슨 얘기니? 참을 가정했더니 거짓이 존재하고 거짓을 존재했더니 참이 존재하는 상황. 얘가 공집합이 아닌 상황. 얘가 공집합이 아닌 상황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기억하십시오. 제가 항상 가리더라고. 선생님, 그 후보정 화면 나오는 영상들은 좀 노출 값을 좀 높여줘 보세요. 여기 너무 날아가지 않게. 자, 3단락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는 문장 구조가 사용된 진술을 자기지시적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제 배웠었다? 우리 얘를 1, 8에서 배웠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지시성은 없죠. 봐봐. 자기지시성이라는 건 이미 배웠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이 문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 문장.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자기지시성이에요. 이 문장이라고 문장을 지시하고 있잖아. 다시 이 문장이 뭐야? 자기지시성이야. 됐니? 이 자기지시성에 대해서 1.8에 나왔었고 다시 한번 상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지시성 이미 기출된 걸 다 자꾸 얘기하냐? 이 거짓말쟁이 역설의 이유에 대해서 살피겠다는 게 20세기 초 타르스키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거짓말쟁이 진술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담고 있냐면요. 기존의 고전 논리 분류 체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지. 그러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한계가 왔으니까 문제 상황이야. 그렇다고 바로 바꾸지는 않아.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유지하게 한 주장을 하는 게 타르스키야. 타르스키는 뭐야? 자기 지시성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고전 논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나오잖아. 타르스키는 그래서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했다. 타르스키는 뭐라고? 기존의 고전 논리 분류체계 성립한다고 본다니까. 올해 6월 논리지문하고 전개 흐름이 매우 흡사하다는 게 보이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타르스키는 뭐 때문에 이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 자기지시성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야.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니? 그래. 올해 6월에 출제됐었던 감정은 판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에이어의 주장. 에이어의 집합 벤다이거 포항 관계에 들어와 있는 논리체계, 사고 흐름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 위계론이라는 애인데, 그 언어 위계론이라는 애는 4단락 넘어가서 이 문장이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진술인 대상 언어라고 하겠대요. 반면 이 문장이 있다에 거짓이다가 덧붙여진 것을 그 대상 언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 대상 언어를 지배하는 데이터, 메타데이터로 하겠다는 거야. 메타 언어란 대상 언어의 참 거짓을 판정하는 판정서술이 붙으면 메타 언어라고 하겠대. 이때 메타 언어는 당연히 상위 위계겠죠. 만약 메타 언어 뒤에 진리 수록을 하나를 덧붙여서 새로운 진술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진술은 다시 대상 언어로 하위 항목이 되고 새로운 진술은 메타 언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언어를 가지고 또 메타 언어를 붙여주게 되면, 판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메타 언어가 대상 언어가 되고 새로운 판정 정보가 상위 메타 언어로 간다는 얘기죠. 뭐 분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의 정의는 뭐냐? 이 언어 위계론, 메타 언어라는 정보 위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위계라는 건 어떤 거야? 그렇지. 위계가 낮은 애들만 언급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죠. 위계가 동등하니까. 그래서 얘는 뭐야? 언어 위계를 위배한 진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진술 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제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점 정리를 좀 해보셔야 처리가 될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끝나셨으면 구조도 그리는 시간 2분 가질 거고, 선생님 저 따라와 보실까요?
자, 여기로 잡아주시면 되고, 우리 라이브 듣는 친구는 필기하는 거 따라오시면 되겠다. 1달러. 고전 논리의 진리치는 참 아니면 거짓이야. 즉, 참이 아니면 거짓이고요. 거짓이 아니면 참입니다. 그러면 참이면서 거짓이 동시 성립할 수가 없지. 이걸 뭐라고 했어? 배중률이고 모순율이고 여기에 공집합 기호를 써서 논리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2단락으로 와볼게. 그런데 1단락, 2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뭐 했어? 이 고전 논리의 분류 체계에 문제가 있더라. 왜? 얘는 뭔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 자, 이게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 문장은 거짓이니까 거짓이 돼버리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의 거짓이니까 참이 돼버리니, 참이면서 거짓이고 거짓이면서 참인 명제가 돼버리니 기존의 분류 체계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밑에다 그냥 제가 써버릴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였어? 비고전 논리였다니까. 자, 비고전 논리에서 우린 이미 배웠었죠. 자, 진리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경우에서 분류를 해보자. 참이 아니죠. 거짓이 아니야. 그러면 분류 체계는 몇 가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4가지 나오시는 거죠. 여기 넘버링 한번 해볼까? 자, 참 동시에 거짓은 예죠. 즉, 거짓말쟁이 문장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여기에 속하는 거야. 참이기만 한 애들은 누구니? 참이면서 거짓이 아닌 얘들이죠. 여기가 2번 되시겠죠. 자, 3번 찾아볼까요? 거짓이면서 참이 하는 애들이요. 거짓이면서 참이 아닌 애들이요. 3번은 얘 되시겠네요. 3번은 얘 되시겠어요. 자, 4번 볼까요? 참도 거짓도 아닌 애들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겠어요. 분류체계 보이셨습니다. 이러면 해결이 돼버려. 즉, 기존의 고전 논리 분류체계를 버리면 돼요. 근데 못 버렸던 거야. 왜?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리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기존 패러다임을 보완하는 형태가 나왔어. 그게 바로 뭐야? 타르스키의 언어 위기론이야. 타르스키는 그 한마디로 뭐라고 한 거야? 자기 지시성이 문제라고.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기준이요. 자기 지시성이 있다는 건 위계가 동일하다는 거야. 내가 나를 지시는 위계가 동일하잖아. 맞니? 그런데 판정문은 위계가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판정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위계가 동등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판정문은, 메타 언어는 위계가 위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판정할 수는 없어. 왜? 위계가 하나 낮은 애만 판정할 수 있을 뿐이야. 이게 바로 언어 위계론이야. 그런데 자기 지시성 있는 애들은 위계가 같은 애들끼리 판정을 해버리잖아. 됐죠? 그래서 문제라고, 그래서 애초에 이 거짓말쟁이 문장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야. 자신의 언어 위계론에 따르면. 왜? 하위 항목을 대상으로 한 판정만 가능하니까. 그런데 동등한 애들끼리 판정을 했으니까 애당초 그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 거야. 즉 무슨 얘기니? 오래 봤었던 그 지문이에요. 감정 정보는 판정이 불가능한 범위에 넣어야지라고 얘기를 한 거야. 즉 이 문장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참고로 보시면 이런 얘기야. 자, 올해 25회에 6월에 출제됐었던 논리 지문을 보면 기존의 세상은요, 경험 아님 선험으로만 봤다니까. 선험 아님 경험으로만 본 거야. 맞지? 그런데 도덕 문장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판정의 대상이 아니야. 판정하지 마. 여기에 애초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야 라고 비판을 한 거야. A연은. 얘도 똑같아.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문장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야. 메타 언어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 왜? 메타 언어로 판정을 하려면 자기 자신보다 하나 위계가 낮아야 되는데 위계가 동등한 애들끼리 판정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되셨죠? 5단락 갑니다. 자, 그래서 타르스키가 언어 위계론을 제안하자 일부 학자들은 고전 논리에 또 없던 다른 규칙, 봐봐. 타르스키에 대한 비판이죠. 비판 근거는 뭐야? 야, 고전 논리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너 갑자기 언어 위계론을 갖고 오면 어떡해? 그럼 고전 논리 아니잖아. 라고 얘기한 거죠. 한편, 그럼 봐봐. 다시 비판을 받았으면 대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대안은 뭐야? 자기 지성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야, 이 문장은 참이다. 자기 지성이 있지만 역선 아니잖아. 맞죠? 왜? 참이라고 가정하면 참이잖아.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잖아. 그러네. 자기 지성이 안, 자, 그럼 봐봐. 타르스키가, 자, 이 거짓말쟁이 역설이 만들어진 이유를 애당초 이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지성이 있는 거는 메타 언어를 붙일 수 없다고 해놨는데, 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는데, 메타 언어를 붙여놔도 안 생겼잖아.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따라오시면 5단락에서는 그 타르스키에 대한 반박을 한 거죠, 이제.
반박 근거는 뭐니? 이 문장은 참이다. 즉, 이 문장은 참이다. 자, 전제 참 결론도 참. 전제 거짓 결론도 거짓이야. 아니, 아까는 전제와 결론 모순적이지 않죠. 자, 아까 타르스키가 뭐라 그랬어? 아까 타르스키에 따르면, 사달락 타르스키에 따르면 언어 위계에 따라서 자기 지시성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 거짓말쟁이 역설을 만들었다야. 그런데 봐. 오달락 주장을 봤더니 자기 지시성이 있음에도 거짓말쟁이 역설이 없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 즉, 타르스키 주장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잖아. 즉, 타르스키의 분류나 타르스키의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또 두 진수로 된 게 있어. 뒷문장은 거짓이다, 앞문장은 참이다. 잠깐 봐봐. 뭐 거짓이 참이야. 자기 시성 없지. 근데 역설이 발생하죠. 왜? 자, 봐. 앞에 문장을 참이라고 가정해볼게. 뒷문장은 거짓이다를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뒷문장은 당연히 거짓이 돼야 되는데 앞문장이 참이라는 게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봐봐. 앞문장을 참이라고 가정을 했더니 앞문장이 봐, 다시. 자, 뒷문장은 거짓을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봐. 앞문장은 참이다가 거짓이 되지. 맞지? 그럼 결국 앞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돼버리죠. 앞문장을 참이라고 전제했더니 앞문장이 거짓이 돼버리잖아. 됐어? 자기 지시성이 없이도 생겨버리네? 저 따라오세요. 아니, 잠깐만. 어떤 애는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 거짓말쟁이 역설이 또 생겨. 즉, 자기 지시성이 거짓말쟁이 역설의 원인이 아닌 거야. 경우의 수를 다 판정을 해보자고. 자기 지시성이 있어서 생겼다며. 아니, 있어도 안 생기고 없어도 생기는데 어떻게 이게 원인이야? 경우의 수적으로? 논리의 가능 세계적으로? 라고 비판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크게 세 가지 문장이 생긴 거야. 첫 번째, 1단락에 나와 있는 뭐? 이 문장은 거짓이다. 그 다음에 4단락에 나와 있는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의 관계. 그리고 5단락에 나와 있는 예시. 자, 이 문장은 참이다. 그 다음에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논리관계를 다 이해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한 거를 여러분 스스로도 필기하시고 복습도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들어오셔서 보시든지 지지고 볶든지 해서 완전히 해놔야 돼. 왜? 올해 6평을 딱 생각을 해보자니까 이 느낌 너무 똑같아. 이시감이 드셔야 되고 데자뷰여야 돼. 맨날 따라오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 동시에 거짓이 돼버리는 참교집합 거짓이라는 기존의 고전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집합 분류체계가 생겨버려. 따라오실까요? 고전 논리는 참 아니면 거짓인지 참 동시에 거짓 같은 애들이 생겨버리는 거야. 계속해서. 자기 지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자기 지성이란 언어 위계론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지. 왜? 있든 없든 생기니까. 있어도 안 생길 때가 있고 없어도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럼 언어 위계론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뭔데? 그래서 드디어 6단락에서 설명이 된 거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야.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해. 그게 뭐야? 공진화야. 야, 두 개체가 함께 내부 공생하다가 한 개체가 됐다고? 야, 너는 그러면 두 개 놔두면 합체하니? 개체가 개떡같은 소리를 하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했던 거랑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관측이 됐네? 똑같아, 얘도. 양자역학의 관측이 되네? 아니, 왜 얘는 이중슬릿인데 동시에 지나? 둘 중 하나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이런 거야. 자꾸 막 귀신의 유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터스텔라 보면 아빠가 귀신이고 유령이라니까? 지금 과학 유튜버들이 뭐라 그래? 지평자표계의 귀신 어떻게 고정했냐 그러잖아. 5차원, 6차원 존재면은 지평자표계 고정이 되겠지. 우리 눈으로는. 처음에 얘기하지만 이거는 차원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영역에서는 어쨌든 이게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보나마나 우리가 뭔가 규명을 못한 거지.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규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규명을 해낸 거야. 뭐로? 비고전 논리로.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뭐로 설명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당연히 경우의 수는 참 아니면 참이 아니거나 거짓이거나 거짓이 아니거나 2x2 네 가지 분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대안을 드디어 내놓은 비고전 논리가 확립이 된 거야. 언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진술의 진리체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장을 포기하는 관점, 즉 참 거짓만 존재한다, 아웃이야. 그래 봤더니 어떻게 됐어? 그러네, 되네. 크리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참도 아니다. 보니까 교집합 거짓도 아니다. 참말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프리스트는 참 거짓 진술 이외에 참도 거짓도 동시에 될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무슨 얘기야? 참 동시에 거짓인 게 뭐였다? 거짓말쟁이 역설이었다. 즉 얘가 틀렸다.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 언어 위계론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올해 유평을 엮어보시면 풀이의 전개 과정이 매우 흡사할 거고, 그게 납득이 안 되면 바로 이 앞장에 구명기하학이 있어. 걔 푸시고 수업 들어보시면 아! 라고 느낌표 딱 박히실 겁니다. 정리되셨으면 이제 문제 푸실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제 5단락까지 간 다음에 6단락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 분류 체계를 쓰겠다로 끝난 거야. 그리고 제가 이쪽 이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이렇게 비교를 대조를 해야 느낌이 딱 잡힐 거니까. 선생님 10초씩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필기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소화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고 훌륭합니다, 다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타르스키 관점에서 타르스키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었어? 언어 위계론. 그러면 이 1번 문제는 언어 위계론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 보지 말고 논리 지문이니까 오히려 꼬이니까 뭐가 맞는지부터 볼게. 그러면 언어 위계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상위 언어와 하위 언어가 있까. 메타 언어가 있고, 메타 언어는 판정의 정보가 덧붙는 거야. 대상 언어는 말 그대로 판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판정하려면 뭐만 있어? 뭐 어떤 관계야 돼? 상하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문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문에 따르면 자기 지시성이고, 자기 지시성의 동의어는 뭐냐면 위계가 동일이야. 위계가 동일하니까 메타 언어를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이 규칙을 위배했어. 규칙을 위배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 거짓말쟁이 역설이 기존의 분류체계의 문제였고, 그 문제의 원인은 너희가 언어 위계론을 위배했기 때문이고, 그럼 봐봐. 언어 위계론이 뭔데? 자기지시성을 갖춘 애들끼리는 메타 언어 자체가 불가능하다야. 메타 언어인 거짓이다를 이 문장이 있다라는 자기지시성이 있는 문장에 판정의 정보를 덧붙여서 메타 언어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다. 애초에 이런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하지 않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1번 선지부터 차근차근 볼게. 기억은 진리수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려면 진리수로를 찾으러 가실 거잖아. 얘들아, 진리수로가 뭐야? 참이다 거짓이다가 진리수로잖아. 자, 빨간색으로, 원래 녹색인데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진리수로는 뭐야? 참이나 거짓을 진리수로라고 하지. 기억은 지금 거짓이다라는 진리수로가 있잖아. 포함하고 있죠. 수로가 있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위계가 더 높죠. 땅은 낮죠. 진리수로가 없으니까. 메타 언어가 붙어버리면 어떤 개념이 돼? 위계가 높은 문장이 돼버리죠. 언어가 돼버리죠. 그럼 기존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대상 언어가 되는 거지. 위계로 가니까. 정답이고 5번. 기억 뒤에 참이다를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억에 포함된 거짓이다는 새로 만들어진 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타 언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타르스크 관점이 뭔데? 그전 고전 논리 분류 체계로 성립한다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잖아. 좋습니까? 될 수 있거든. 필기 열심히 하시고 복습해서 보시고. 이게 약간 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킬러는 언제쯤 우리가 다뤄야 되냐면 9월이야. 9월에 파이널 킬러 가서 최고 난도까지 가져야 되는 유평이 얘가 던져져서 그냥 주목해보자는 목적에서 봤는데 또 못할 건 없어요. 자, 문맥상 니은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요. 자, 니은 한번 봅시다. 고대에 또 없던 또 다른 규칙을 추가했대요. 그건 뭐야? 타르스크 견해의 비판의 근거죠. 그럼 논리관계를 잡자. 타르스크의 일부학자들은 지적했다. 비판이고 기억은 비판의 근거라고. 논리치기가 딱 그렇다고. 2번 선지 보자. 니은의 의미야. 새로운 분류체계를 가져온 거죠. 새로운 분류체계는 다시 한번. 근거. 비판의 근거는 뭐야? 새로운 분류체계야. 그럼 그 새로운 분류체계는 뭔데?
체계는 뭔데? 분류한 거잖아. 언어 위계잖아. 그게 뭐야? 2번이지. 거짓이 모순관계라고 규정한 거는 1단락부터 있었던 고전 논리고요. 일리치가 2개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건 6단락에 성립된 경우의 수고요. 시다의 위계가 높다가 아니라 같지 얘네는. 이제 모르겠고. 일단 정답 2번 끝 됐죠? 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소린데, 얘. 그냥 뭐 아무 얘기나 막 했고. 물론 의도가 있겠지. 모르겠어. 근데 의도 분석, 그냥 이 정도면 일단 답 끝이야.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문제.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요. 크리키는 배중률이 부합하는 사례로 이 고전 논리 아니야? 논리가 지금 위배된다는 게 글의 주제 아니야? 부합이 아니라? 얘기한 건 어떤 논리야, 크리키는?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잖아. 뭐라고 했어, 크리키? 참 동시에 거짓. 프리스트인데? 참도 거짓도 아닌 애들. 아까 불나죠? 크리키가 얘기한 건 뭐라고? 배중률에 부합하는 사례가 아니라 배중률에 위배되는 사례로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거짓말쟁이 진술은 참 동시에 거짓이니까 당연히 위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리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걸 얘기한 애고, 거짓말쟁이 진술은 참 동시에 거짓인 애들이고. 얘들아, 봐봐. 지금 진리치는 고전 논리와 다르게, 자, 보세요. 고전 논리는 참 아니면 거짓이지. 이게 뭐야? 고전 논리야. 배중률에 부합하는 건 얘라니까. 맞지? 배중률에 부합하지 않는 애들은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이고 크리키 애들인데, 거짓말쟁이 진술은 뭘 얘기하는 거니? 참, 교집합, 거짓이야. 어딜 얘기한다고? 여기. 그런데 크리키는 아까 뭐 얘기했어? 참도 거짓도 아닌 애들이니까 이 나머지 영역이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깔끔한 일구만. 이번 6평하고 똑같구만. 자, 이걸 당장 하라면 하겠냐? 못한다고. 나오잖아. 몇 개월 남았어? 3개월 넘게, 4개월 넘게 남았어. 아직 100일 끊기지도 않았어. 할만하다니까? 4개월 동안 놀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할 게 훨씬 많아요. 얘들아, 잘 생각해. 11년 넘게 하셨지? 이 1년이 11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이 가는 시간이야. 6월까지 왔죠? 이 6월까지보다 앞으로 3개월이 6월보다 밀도가 최소한 3배, 5배가 높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여러 장을 했는데. 내세요, 제발. 중도 포기 노노야. 2번 선지 봐. 프리스트는 모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했다. 그냥 2번 끝이지. 이게 글의 주제고. 아니라니까. 타르스크는 계속해서 뭐 얘기했던 사람이야? 고전 논리 쪽으로 갔던 사람이죠. 논리를 주장한 사람이죠. 크리키는 프리스트와 달리 고전 논리를 지지하는 관점. 미안해, 무서워가지고. 타르스키라고. 본인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말만 바꿔가지고 사람 이름만 바꿔가지고. 5번 선지. 타르스키와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진술이 자기 지정이 사용되지 않은 게 아니라 타르스키는 사용되었다고 봤고, 되었으나 사용된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봤고. 틀렸네. 둘 다 사용됐다고 보면 맞네. 됐죠?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필기 끝나셨고 오른쪽 넘어갈게요. 분류 좀 해라. 분류 좀 해. 분류해놨잖아. 됐죠? 자, 뭘 분류해놨니? 역시 요렇게 써놓은 걸 분류해놓은 문제잖아. 자, 분류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분류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지시성. 자, X축이 뭐야? 자기지시성이야? 입구업소로 분류했죠. 자, 두 번째는 뭐로 분류했는데? 하냐 하나를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문장을 한번 넣어보자. 자기지시성이 있는데 역설이 발생할 경우가 L이었죠. 이 문장은 거짓이다. 자기지시성이 있으나 역설이 발생 안 하는 애가 누구야? 이 문장은 참이다지. 자, 자기지시성이 없는데 역설이 발생한 거. 뒷문장 거짓. 앞문장 참. 자, 역설도 아니고 자기지시성도 없는 애들. 일반적인 고전 논리죠. 역설 없고 자기지시성도 없고. 맞잖아. 누가 얘기한? 됐어? 여기 끝으로 10초 정도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분류를 하셨으면 선지는 그냥 보이신다니까? 선지가 그냥 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까지 잔소리를 뒤지게 하는 이유는 저런 것 좀 풀어내자는 거야. 근데 작년이 너무 쉽게 나와서. 자, 그래서 4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이제 분류 체계인데, 고전 논리에서 A에 해당하는 진술을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 되면 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L에 대한 얘기 오케이. 이 문장은
오케이. 왜? 이 문장이 거짓이다를 참이라고 전제했더니 거짓이 돼버리고, 거짓이라고 전제했더니 참이 돼버리죠. 이번 뒷문장은 거짓이다, 앞문장은 참이다. 자기 지성이 없죠? 없지만 얘를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뒷문장이 거짓이 되니까 참의 거짓은 다시 한번 거짓이 되죠. 그러면 거짓의 거짓이니까 참이 돼. 그럼 앞문장은 참이라고 했으니까 또 참거짓이 교집합이 돼버리니 역설이 발생하지만 지성은 없으니까 B가 되시겠죠. 자, 한국어 문장이다. 뭐만 있어? 자기 지성은 없고 역설은 아니잖아. 역설 한국어 문장 맞잖아. 역설 어디 있어? 참이라고 가정은 참이죠. 됐죠? 따라서 3번 괜찮고. 자, 4번 선지 볼게요. 신라의 수도는 경주다. 자, 왜 나왔는지 알겠지? 이거 어디서 봤냐? 야, 뭐라고 나왔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또는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이 얘기하잖아. 아, 이것도 내가 지금 댓글 뒤지게 달려가지고 너무 피곤했어. 그 지문이야. 가는세기도 엮여 있다니까? 논리 지문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수능 국어를 가지고 논리를 논하는 사람 중에요. 전공자도 내가 봤을 땐 없는 것 같다. 자기들 생각에 그냥 논리 얘기해. 봐봐, 찾아봐, 진짜. 수능 국어에서 논리하는 사람 중에 논리학 전공자 있어? 없어. 진짜 존나 드물어요. 존나 드물다, 이거. 자, 솔직히 얘기할게. 난 논리학 전공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근데 수능 국어는 알아. 다시 얘기한다. 신라의 수도의 경주이다는 자기 지성도 없고 역설도 아니야. 근데 굳이 신라의 수도, 다보탑은 개성 있다 같은 워딩이 나왔던 게 가능세기고, 가능세기에 모순율이 나오고 배중률이 나오잖아. 모순율, 배중률이 나왔다는 걸 여기까지 엮어서 큰 그림으로 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언제? 작년에. 여기다 뭐만 붙인 거야? 이 네 문제만 붙인 거야, 사실은. 정확하게 2페이지, 4페이지만 올해 거 붙여놨고, 나머지 4개, 여기, 문항만 4개 붙여놓은 거야. 중간은 이미 다 있는 흐름이야. 이게 장교자, 얘들아. 5번 선지. 참거짓 판정하는 수로잖아. 정답이네. 포함할 수도 있죠. 맞잖아. 없지만 참거짓 포함할 수도 있잖아. 역설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기 지식 있으면서 이 문장은 참이다 같은 게 있잖아. 시에도 좀 예시를 써드려 볼게. 뭐라고? 이 문장은 참이다. 있죠? 하지만 뭐니? 참이지. 역설 아니지. 자, 꼭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애들이 질문을 존나 많이 했어요. 이제 기억난다, 이제. 자, 필기하고 이거 푸실 건데 힌트는 벤 다이어그램이야. 경우의 수야. 벤 다이어그램 경우의 수를 그리세요. 내가 저쪽에다 그릴 거야, 이제. 빨리 그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했냐면 이게 이제 가능세계 떡밥까지 회수한 문제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가능세계까지. 가능세계 보면은 뭐가 나오냐. 자, 일단 첫 번째 모순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반대관계가 나와. 그러니까 모순관계는 이항만 있는 관계야. 경우의 수가. 이항만 있으니까 참 아닌 거짓만 있는 관계야. 삼항관계는 참을 잡아봐. 춥다, 덥다, 적당하다 같은 거야. 그러면 춥다 차면 나머지 거짓이죠. 덥다 차면 나머지 거짓이죠. 하지만 적당하다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춥다와 덥다는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이미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훨씬 수월해. 그냥 잡고 계시면 돼요.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여기로. 자, 일단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되는데, 봐. 이 문제 힌트를 다 줬어. 보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고등학생인 갑돌이가 얘기를 해요. 야, 모등학생은 거짓말쟁이야. 지도 거짓말 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고등학생이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참이 되니까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했다는 게 되면서 참을 가정했더니 결론이 거짓이 되는 거짓말쟁이 문장 같아 보인다는 거죠. 분류체계에 따르면. 그런데 거짓말쟁이 문장은 어떻게 성립해야 되냐면 이렇게 성립해야 된다요. 즉 전제와 결론의 참거짓 순서를 뒤집어도 동시에 모순이 나와야 돼. 역설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 근데 얘는 이것일 때 이게 성립한 경우만 확인했지 얘일 때 참이 나오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여기 됐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확인이 돼야 여기까지 확인이 돼야 거짓을 가정했더니 참이 되면서 얘는 이때 비로소 거짓말쟁이 문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보기에 따르면 여기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래매. 왜? 이게 되질 않는다며. 왜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자는 거야. 자, 잘 봐.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얘를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면, 즉, 이 문장을 부정을 하게 되면, 즉, 모든 A는 B다를 부정을 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어떤 A는 B가 아니다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 어떤 A는 어떤 고등학생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긴 경우의 수가 없어. 그런데 봐. B가 아니다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맨날 경우의 수 분류하라는 게 이겁니다. 표철이 다 경우의 수야.
아까 여기서도 2x2 네 가지 나오지. 자기시성 유무에 따라서 역설이냐 아니냐 2x2 네 가지로 분류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도 분류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까 분류하라는 문제가 나온 거야. 자, 분류를 해볼게요. 분류를 해보시면 B가 아니다는요. 자, 봐봐. 거짓말만 한다. B가 아니다. 그러면 뭐 하니? 거짓말. 자, 워딩을 정확히 써봐. 워딩을 정확히 한글로 써봐. B가 아니다를 워딩을 정확히 써보세요. 거짓말만 한다. 거짓말만 아니다. 하지 않는다야.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기죠. 첫 번째는 뭔데? 참말만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거짓말만 하진 않아. 하지만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야. 즉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였던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만 할 거냐, 둘 다 할 거냐, 참말만 할 거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자, 거짓말이냐 참말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 거야.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놈, 참말만 하는 놈, 둘 다 하는 놈, 둘 다 말을 안 하는 놈.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모든 학생은 거짓말만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거짓말만 하는 것에 속하고 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거짓말도 참말도 하고요. 참말만 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경우까지 생겨? 거짓말도 하지 않고 참말도 하지 않는 경우의 수까지 네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표 처리하시면 어떻게 된다? 자, 봐. 거짓말만 할 것이냐? 거짓말만 하지 않을 것이냐? 참말만 할 것이냐? 참말만 말하지 않을 것이냐? 분류체계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온다니까. 이 가능세계 1, 2, 3, 4번의 가능세계를 생각하지 못해서 애들이 젖터졌던 거라. 근데 이 경우의 수 분류체계 네 가지를 있었으면 문제 깔끔하게 안 나와요. 여기까지 필기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선지 판단하셔. 구분 동작으로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한 2, 30초 더 잡을 겁니다. 잡고 넘어올 거고 필기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을 정확히 이해하신 다음에 완전히 소화하신 다음에 완전히 포맷해서 새로운 데이터로 더 씌우신 다음에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5번을 보셔야 돼. 필기 정리할 시간 쭉 드리고요. 이어서 5번 문제 볼 거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경우의 수를 제가 일단은 세 가지로 분류할게요. 너무 많아져도 헷갈릴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봐봐. 고등학생을 제가 세 분류로 해볼게요. 거짓말만 하는 애들, 둘 다 하는 애들, 참말만 하는 애들. 왜 그렇게 분류했냐면 이 분류 체계는 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봐봐. 지금 모든 학생은 거짓말만 한다라고 봐. 그 얘기는 거짓말만 하는 애들이 있잖아. 여기. 거짓말만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거짓말만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거짓말만 하지 않는 애들은 거짓말도 참말도 하겠지만 참말만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뭐야? 거짓말만 한다 해서 이미 분류가 세 가지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봤었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참말만 하는 애들도 있고 참말도 하는 애들이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차피 세상 피지컬로 풀었던 애들은 풀겠지. 근데 이게 정말 재밌게도 2, 3개월이면 금방 길러지더라고. 연습이 그냥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버티려고 하냐 그 의지 차이야 결국에는. 자, 그럼 봐. 자, T1을 거짓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뭐가 됐어? T2가 됐어. 그래서 T2는 뭐야? 어떤 A는 B가 아니다. 즉 어떤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하지 않으니까 참말을 한다가 되잖아. 자, 그럼 이미 뭐가 가정된 거야? 거짓이라고 가정이 된 거지. 이미 거짓인 상황이 가정이 된 상황이야. 이미 거짓인 상황이 가정이 된 상황이야. 이미 거짓을 가정했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진리치를 따져보자. 자, 만약에 갑돌이가 거짓말만 하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말은 뭐가 돼? 거짓말이 되잖아. 맞잖아. 봐. T1을 거짓으로 가정을 했는데 갑돌이가 거짓말만 하는 놈이면 T2도 어쨌든 결론은 거짓말이죠. 됐어? 결국 무슨 얘기야? 거짓을 가정했는데도 거짓이 나오네. 언제? 갑돌이가 거짓말만 하는 놈일 때. 그게 몇 번이야? 그게 바로 정답 선지 4번이죠. 어떤 고등학생에 얘네들의 얘가 속하지 않을 때. 갑돌이가 거짓말만 하는 놈이 됐네. 거짓을 가정했더니 거짓이 돼버렸네. 됐어? 일단 답은 찾았어. 자,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복습하시고 나머지 선지들도 디테일 보셔야 실력이 늘어. 됐니? 그래서 사실은 이 한 지문을 한 번에 끝내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5년 뒤면 한 번에 끝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5년 전에 나왔던 양자역학 지문이나 또는 4년 전에 나왔었던 거짓말쟁이 지문들 이런 애들은 한 번에 뚫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못 뚫는 애들은 뭐냐면 이 밑에가 없어서 그래. 근데 우리가 이미 기출이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완성된 어떤 하나의 커리큘럼이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뚫기 위해서는 이 뚫린 데서 뭔가 추진을 받아서 이렇게 좀 뭔가 준비 조음답게 하신 다음에 툭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이어질 것이고, 당분간 그래서 논리 지문에서 여러분이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공부 학습의 필요성도 느끼실 거라서 당분간 얘를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학기술에서도 니즈가 있어. 그래서 과학기술 엮어볼 거고, 하나 더. 얘를 보고 나니까 올해 EBS 수특에서 뭐가 나올지 보였어, 이제. 그래서 EBS 수특까지 엮어볼 건데, 수특이 너무 너무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내신 진행하면서 보이기 시작을 했어.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연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정리돼서 같이 볼 겁니다.